자, 그래서인지 이런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 씨의 나이에 의뢰해서 지난 16일부터 18일에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고요.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연합보다 11%포인트나 더 많은 지지율을 받았습니다. 목이 메이세요? 네, 아닙니다. 민주당을 생각하셔서 그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죠. 그럴 리가 없죠. 비례대표 정당 투표 의향 조사였는데요. 조국혁신당이 3위로 22%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퍼센테이지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조국혁신당의 이 상승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계속해서 갈 거라고 보세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장 소장님은 꺾일 거라고 보셨거든요. 제가요? 네. 진짜요? 아니에요. 오랜만에 틀리셨네. 아닌데. 자주 틀려. 저는 솔직히 고백할게요. 네. 그 줌이 이제 정점을 찍고 네. 비례 순번 쫙 발표하면 빠질 거다. 그랬는데 이게 빠지기는커녕 더 올라가서 거의 30%대로 육박하는. 그래서 저도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든 진보 측에서 이번 선거에 지금까지의 현재 여론 추이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에게 보은을 하나 아니면은 좀 미안해서 은혜를 갚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국혁신당의 어떤 정권 심판론에 대한 검찰 정권에 대한 어떤 종식론이 중도층 입장에서는 크게 달갑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싸우려고 이런 시그널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줘요. 지지를. 이유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을 딱 한번 보고 오면 이쪽이 좀 불편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민주당의 어떤 지지가 민주당이 스스로 잘해서 얻은 것도 있겠지만 반사적으로 이 정권 심판의 어떤 불을 당기시는 분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매를 보는 분들이 쉽지 않은데 본인 스스로 매를 벌고 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은 가장 고마워야 될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좀 보는 건데 제가 왜 기승전 윤석열 대통령 얘기하냐면 조국혁신당의 그 당의 이 선명성의 가장 핵심이 두 가지 아닙니까? 굉장히 세죠. 윤석열 정권 3년도 너무 길다. 이거는 뭐냐면 그 안에 내포된 게 탄핵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런데 탄핵이란 말은 현재 지금 2년도 안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탄핵을 한다면 민주당도 그랬지만 굉장히 그거 좀 역풍을 고려해서 조심조심했던 말이거든요. 함부로 쓸 수는 없었던 없는 얘기고 말이죠. 썼어도 안 되는 네. 얘기고요. 그런데 조국혁신당은 명확하게 3년도 너무 길다는 탄핵하자예요. 그런데 거기에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다라는 것들은 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아직도 대파를 들고 물가가 좋다고 생각하니까. 예. 제가 좀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 정당 투표 의향 조사에서 조국혁신당 3위로 22% 나온 결과는 한국갤럽 조사고요. 네.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연합보다 11%포인트나 더 많은 이 조사는 조원 씨의 나이 조사였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서영주 부대변인이 아주 지금 신나가지고 편하게 얘기를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서 그럴 때도 있어야죠. 뿌듯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거 세부 내역을 좀 살펴보니까 그 조국혁신당의 기세가 만만치가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진보진영 민주당의 주된 지지층 호남이잖아요. 광주 전라에서 32%를 조국혁신당이 받았는데 더불어민주연합 35%예요. 비슷한 거예요. 근데 더 큰 거는 진보진영에서 어디를 더 많이 지지하냐라고 했더니 조국혁신당이 42%, 더불어민주연합이 39%예요. 조국혁신당이 더 나왔어요. 진보진영 광주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이 만만치 않은 세가 확인됐기 때문에 제가 저번 주에 그렇게 전망을 했다라면 저의 전망치를 좀 수정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기세가 당분간은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끝까지? 끝까지? 현 시점에서. 오늘 일요일. 드시는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호떡. 저희는 뭐 현상을 분석하는 사람이니까 저희가 뭐 예언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전망치는 조금은 맞아야죠. 근데 많이 맞춰요. 아니 이거를 맞춘 사람은 없어요. 사실 이 수치를 예상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예전에 그 여의도에 흘러다닌 거는 나오면 25%까지 나온다라는 게 흘러다니긴 했는데 그 이제 세 가지가 있었던 거죠. 하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윤석열, 한동훈
집안 문제에 관한 수사는 없었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는 가혹했던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동정론이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세울 토대를 이 정부에서 해준 거죠. 디올백이든 양평이든 그제 결과 나온 조민 씨 그 1,000만 원 선고 요것도 좀 그런 상황에 반영이 될까요? 네, 저는 왜냐면 한동훈 장관 자제분 관련해 가지고도 관련 경력 세탁 의혹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위험이었죠. 네, 근데 어쨌든 그런 것도 수사가 제대로 안 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좀 이렇게 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고. 민주당 내부에서 지지층의 변동이 제일 심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면 지난 그 지방선거 때 보면 광주에서 그때 투표율이 엄청 낮았어요. 그거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약간의 경고가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호남 민심이. 맞아요. 지금 그래서 서 대변인님 표정이 좀 심각하신 거 아니에요? 이번에 그 비명 행사라고 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조국 장관 그 라인업을 보면 김영현 처장, 법제처장이나 차규근, 조국 이렇게 되면 이건 약간 친문 라인업이에요. 예, 그러니까 라인업이 그냥 말한 맛이 아니고 친문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점잖은 분들도 꽤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민주당 안에서의 공천 파동에 관한 약간 민주당에 대한 견제 심리가 호남에서부터 일어난 부분이 반영된 거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견제다. 조국 신당이 민주당을 견제하는 세력들이 모였다. 민심이. 민심이. 저는 이제 그렇게 분석도 할 수 있다고는 보지만 전체적으로는 지금 민주당 진보 진영의 많은 분들이요. 민주당의 좀 약한 맛보다는 조국의 신당의 매운맛을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예를 들어서 정권 심판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조국의 신당은 탄핵을 얘기합니다. 뭐가 더 맵죠? 진보 측에서는 탄핵을 얘기하는 게 훨씬 시원합니다. 끌어내리자 3년도 너무 길다. 이 말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전체 국민 여론이 여기에 반영됐다기보다는 지지층에 대한 어떤 집중도가 조국혁신당의 흡입력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불어민주연합은 좀 구성 자체가 여러 가지가 섞여 있잖아요. 진보당에 대한 여론 처음에 이제 1번부터 4번까지 하면서 진보당 논란이 있으면서 여기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순수한 비례정당으로 보일까라는 의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국혁신당 그냥 분명히 여기가 정말 매운맛의 민주당의 제대로 된 진영 같아. 나가면서 그쪽으로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그 매력이 가는 거죠. 네, 너무 자극적인 거 좋아하지 마세요. 아니 그럼 자극적이면 속 들어간 아파. 음식 먹으면 위벽 다 헐어요. 그러니까 입은 확 끊을지 모르지만. 근데 스트레스는 풀리잖아요. 그렇지. 근데 입은 다 헐어가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지금 스트레스 받으면 암 생겨요. 아 그래요? 그럼요. 네. 속 쓰린 것보다 낫지. 아니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YTN 유튜브 방송에서 이 조국이 한동훈 바람 잠재운 거 아니냐 그랬더니 동의한다고 하면서 느그들 쫄았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느그들에 한동훈 위원장도 있고 이재명 대표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한동훈 바람 잠재운 거는 조국 혁신당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실은 요인이 있는데 저는 아까도 제가 고백을 했지만 처음에는 그 대수롭지 않게 봤어요. 그냥 민주당 공천 파동에 대해서 좀 그 실망을 하고 그 좀 화도난 이런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왜 연성 지지자들 이제 투표 이번에 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조국 혁신당이 등장을 하면서 그쪽으로 옮겨간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래봤자 민주당하고 조국 혁신당이 비례를 놓고 그냥 제로섬 정도.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는 영향을 안 주지 않을까 그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되면 이 반 여권의 파이가 엄청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그냥 우리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의 그냥 확장성이 실현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이제 총선 이후를 이렇게 떠올려 보면 총선 이후에 이 여권 입장에서는 국정 운영과 국회 운영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말씀을 이어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아서 손을 막 드셨는데 일단은 광고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네, 정치인싸 2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돌풍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한 여론조사에서는
그 30%대를 넘긴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조원 CNI요. 계속 얘기했지만 손 드셨던 분들 먼저 잠깐 얘기를 제가 할까요? 아까 이어서 말씀하시겠어요? 예. 짤막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총선 이후를 생각을 해보면 여권 입장에서는 이 엄청난 맞아요. 계속 뭐 3년도 길다라든지 뭐 탄핵 얘기가 그냥 스스럼 없이 이제는 아주 주저없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어서 국정 운영하고 또 그 여당은 국회에서 이 참 국회 운영하기 힘들겠다 이런 걱정이 들고 게다가 이 메시지도요. 이제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선명성 경쟁을 하는 차원에서 메시지가 강도가 점점 더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조국 대표의 조국 혁신당의 돌풍에 대해서 저는 여권만 긴장하는 게 아닐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도 특히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긴장하고 이 분위기나 상황을 경계하고 있지 않을까. 서 대변인님 빵 안 가지고 오셨어요? 몰빵? 아, 빵은 이번 주 내내 좀 썼고요. 주말에는 쉬어야죠. 근데 잠깐 몰빵론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 긴장감 때문에 몰빵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그냥 캠페인이에요. 이게 더불어민주연합이 지금 조국혁신당과 건전한 경쟁을 하는 거죠. 진보의 스펙트럼이 저는 조국혁신당 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전체를 봐서는 그렇게 우울 상황은 아닌데 자존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참여정당으로 낸 더불어민주연합이 조국혁신당보다 훨씬 낮은 지지율을 갖고 결과를 낸다. 창피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물론 이게 이재명 대표가 대표는 아니지만 그래도 민주당이 최대 주주인데 이 결과에 대해서는 좀 자존심을 건 지금 서로 간에 건전한 경쟁 정도로 봤으면 좋겠다. 근데 정권 심판하는 데는 힘을 합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결과치를 두고 조국의 신당을 우리는 지지할 수 없는 거잖아요. 거기 하면은 해당 행위라고 규정을 했으니까 당 지도부가 결국엔 더불어민주연합을 키워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새 자체가 단단해야 나중에 조국혁신당과 향후에 합당을 하든 어떤 뭐 연대를 하더라도 조금 더 알겠습니다. 어떤 협상에서의 어떤 그 권한을 쥐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이제 두 가지만 지적하고 싶은데 뭐 이제 이런 프로에서 어차피 우리가 이제 그런 지지율 따라서 이슈를 얘기를 하고 뭐 해야 되지만 사실은 1번, 2번, 4번 다 검찰 개혁을 원하는 후보예요. 조국혁신당이 박은정 검사, 조국 장관, 뭐 신장식 변호사 다 이렇게. 근데 한국 사회가 지금 뭐 경제 위기, 인구 위기, 기후 위기, 저출생 위기 막 있는데 검찰 개혁이 1순위냐? 정권 심판이 1순위라는 건 제가 동의해요. 근데 지금 야당 중에 정권 심판하지 말자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개혁신당도 정권 심판하자고 하는 세력이에요. 예. 그럼 어떤 정권 심판이냐인데 검찰 개혁이 1번이냐 이게 정말 맞냐라고 하는 데서 저는 검찰 개혁 정말 중요하고 저도 뭐 공수처 운동했고 공수처 관련해서도 특히 더 정상화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다. 총선이나 이런 걸 바라봤을 때라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조국 장관은 제가 생각하기엔 높은 확률로 어쨌든 1, 2심 선고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수용 생활이 할 가능성이 높고 본인도 그건 각오하고 계시는 거고. 그러면 사실은 차기 대선 주자가 되기는 좀 어려워요. 수용 생활하고 뭐 해도 사면 복권 해줄 리는 이 정부에서는 없기 때문에. 피선거권 때문에. 네, 피선거권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로 다음 대선 해도 괜찮아? 다른 사람 없어? 근데 부산 경남에 후보가 있을 때 늘 좋은 결과가 나왔잖아요. 문재인 노무현이라고 하는. 근데 조국 장관이 부산이고. 그럼 이제 뭐 김경수 지사도 지금 피선거권이 이제 복권이 안 돼 있는데 이런 여론이 있는 거죠. 이제 지금 정권을 심판하고 몰아주고 싶은데 이재명으로 괜찮겠어?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조국 장관이 지금 다음 대선 후보가 될 수 없는 대선 후보인데 맞아요. 다른 대선 후보에 대한 대안 찾기에 대해서 범야권의 어떤 고민이 있다라고 보는 것도 짚어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조국 혁신당 얘기를 이제 한참 해봤는데요. 근데 저는 아까 손 들었는데 이선희 앵커님 저 싫어하시죠? 그게 아니고 제가 아까 손은 들었는데 저 안 시키시고 해명 좀 막 할게요. 해명 좀 할게요. 아니 왜냐면 너무 끄덕끄덕하면서 들어주셔서 네, 하고 싶은 말씀을 앞에서 다 했구나 제가 그리고 이렇게 저를 먼저 시켜야지 소영주 부대변인 시키시는 원래 거 제일 있어요. 중요한 거면 마지막에 듣는 얘기잖아요. 거잖아요. 그 시간에 얘기하세요. 여기가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저런 식으로 깔 거잖아요. 아니 진수희 장관님께서 뭐 조국혁신당에 대한 분석과 전망은 잘 해주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 전 장관과 나눈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친조국이야. 아니 친조국이 아니라 제가 그 말씀 다른 방송에서 이미 먼저 하셨던데 저 엄청 서운했어요. 감춰둔 거 있습니다. 감춰둔 거. 감춰둔 거 있어요. 네, 정치 인사 단독. 그러니까 제가 조국 혁신당과 거기 구성원들 조국 전 장관 정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정치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캠페인도 부적절하다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연락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막 뭐 비판 잘 듣고 있다 뭐 하는데 강도가 점점 세지는 것 같다. 캠페인과 메시지의 강도가 이거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 말을 소개해도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끝장을 볼 거다. 끝을 볼 거다. 내 의지와 결기가 이렇게 강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초에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앞으로도 이 캠페인과 메시지의 강도가 점점 더 세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은 민주당을 강하게 지지하는 분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은 분들은 야, 속 시원하다. 막, 야, 조국 혁신당 밀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지금 하신 말씀과 서 부대변인님 말씀을 잘 조합을 해보면 결국에는 탄핵까지 얘기를 하겠다는 그거예요. 그렇죠. 3년은 너무 길다란 말은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정권 심판은 되지만 검찰 정권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다시 주장한다고 하는데 검찰 개혁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 윤석열 정부를 그냥 일반 정부의 형태로 보지 않고 검찰 정권이라고 규정을 하는 겁니다. 조국 혁신당은. 검찰의 이 사법권을 이용해서 국정의 여러 가지 정적들을 제거하고 본인들은 수사에서 벗어나고 상대는 가혹하게 수사하고 이게 공정이 사라졌다고 규정을 조국 혁신당 하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세지는데 제가 하나 주목했던 거는 조국 대표가 야 이거 이 정치 일선에 나오니까 잘한다라고 생각되는 게 그 너들 쫄았지 하고 최근에 너희들. 저는 이제 호남 쪽이라서 잘 못하지만. 근데 그 최근에 또 부산 가서 그 얘기 하잖아요. 고마 치아라마. 되게 자연스럽네. 네, 그렇죠. 저도 부산에 논을 많이 가니까. 그래서 그 이 일성을 대중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저는 딱 그거를 보고 대중에 대한 흡입력이 있구나. 그리고 메시지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귀에 들어와요. 아니 왜냐면 이런 거는 좀 민주당에서도 이 메시지를 던지는 건 좀 배울 필요가 있겠다. 왜냐면 봐봐요. 부산 사투리를 쓰는데 벌써 화제가 되잖아요. 너희들 쫄았지? 고마 치아라마. 아니 근데 역풍도 맞을 수 있어요. 당연히 너무 맞겠지. 근데 아까 조국 대표가 장 소장님한테 얘기했듯이 자기는 끝까지 가겠다는 근데 제가 말은 좀 걱정이 돼서 해당 행위 이런 거 지적받으시면 어떡해요? 저요? 네. 저는 수박 같아 지금. 아니 저는 왜 그러냐면 이거는 그냥 평론가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수박 같아 수박. 저는 민주당이 반드시 이번 이 총선에서 많은 의석수를 통해서 이게 진짜 정권 심판의 주축이 돼야 된다. 조국 혁신당 명예당원이죠. 제가 세 분이 비슷해서 약간 국민의힘 입장에서 반론 짤막하게 할게요. 정리해 주시죠. 네, 이게 지금 그 두 당이 계속 선명성 경쟁창 메시지가 막 그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강해지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김준우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 우리 국가가 당면한 위기가 검찰개혁이나 뭐 정권 심판 이거보다 훨씬 더 정책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해결해야 될 숙제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 계속 그런 경쟁만 하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속 후련하다 싶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피곤해질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역풍이 불어오는 시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근데 그럴 때마다 대통령이 나오셔가지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들어간다든지 정책 이슈를 집중적으로 해야죠. 저쪽에서 정권 심판 얘기한다고 우리가 뭐 야당 심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는 저는 알겠습니다. 게임이 안 된다고 윤석열 대통령의 일말의 희망이라도 있으면 그 말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정권 안전을 위해서 기회를 준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 그다음에 한 가지 탄핵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또 한 번의 이 헌정 질서가 정지되는 이 상황을 바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탄핵까지 전망을 하셨는데 이 탄핵이라는 거는 사실 이렇게 계속 가볍게 얘기할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좀 빌드업이 돼서 뭐 진행이 될지는
좀 차분하게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